남극 얼음으로 뒤덮인 땅. 이곳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북극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적도의 바다에 북극의 추위를 피해 내려온 생명이 있습니다. 봄, 전투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10월) 남극 대륙을 뒤덮었던 얼음이 쩍쩍 갈라지며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의 왕국에 봄이 찾아온 겁니다. 이 무렵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 남극의 봄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지난 겨울 이곳을 떠났다가 봄이 되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먼저 도착한 건 대부분 수컷입니다. 아델리 펭귄은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이맘때가 되면 꼭 육지를 찾습니다. 바로 번식을 하기 위해서죠. 남극은 봄과 여름을 합쳐도 아주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짝짓기와 산란, 성장에서 독립까지 모든 걸 마쳐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단 5개월. 이제 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난 겨울 차가운 얼음 속에 갇혀있던 곳. 아델리 펭귄들의 번식지입니다. 남극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서 얼음이 녹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얼음이 아닌 땅 위에 둥지를 트는데요. 건축 재료는 작은 돌입니다. 먼저 도착한 수컷들은 암컷들이 오기 전 둥지를 잘 고쳐놔야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사생결단,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짧디 짧은 남극의 봄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드디어 암컷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지만 짝을 바꾸는 경우도 흔합니다. 수컷들은 저마다 목청껏 소리 지르며 날개를 파닥입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짝을 찾은 펭귄들이 사랑에 빠져듭니다. 얼굴과 울음소리를 기억하기 위해 섬세하게 서로를 살핍니다. 정성스럽게 지은 둥지에 암컷을 초대했군요. 암컷은 둥지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1년을) 기다린 아델리 펭귄들은 곧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되겠죠. 산란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린 녀석이 있습니다. 펭귄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남극 도둑 갈매기입니다. 교대로 알을 품고 사냥을 나가니 천적은 홀로 막아내야 합니다. 어미가 필사적으로 방어해보지만 1년을 기다린 도둑갈매기가 쉽게 물러설 리는 없습니다.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하지만 돌멩이를 두고 싸우는 통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기다렸군요. 아델리 펭귄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도둑갈매기는 아델리 펭귄의 습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집에 물이 가득 찼군요. 서두르는 바람에 부실 공사가 됐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알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물이 언제 얼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바빠도 둥지는 튼튼하게 지어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엔 남극의 봄은 너무 짧습니다. 남극의 봄은 여느 지역과 사뭇 다릅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더니 결국 밤이 사라져버립니다. 백야입니다.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계절이 되면 남극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얼음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꿈틀댑니다. 들판에 흐드러진 봄꽃처럼 바다는 찬란한 빛깔을 띠게 됩니다. 얼음 아래에 있던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 거죠. 이 플랑크톤은 남극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남극 크릴이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몰려들고 이 크릴은 바로 펭귄의 주요 먹이가 됩니다. 펭귄들이 이곳에서 번식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알을 품으면 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남극이 가장 따뜻할 때입니다. 아비는 뱃속에 저장한 크릴을 토해내며 새끼들을 키웁니다. 어미가 돌아오려면 며칠 걸리니 조금씩 토해내며 버텨야 합니다. 이 시기 부모의 체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다시 나타난 도둑갈매기.
번식지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백야와 천적.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한 어미 펭귄은 다시 초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풍요와 비극이 교차하는 계절, 남극의 봄.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펭귄들이 합동 방어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나 도둑갈매기는 또다시 새끼를 낚아채고 맙니다. 어미도 새끼도 필사적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새끼. 운이 억세게 좋은 녀석입니다. 시련은 내부에도 있습니다. 새끼들이 커갈수록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해지니 어미가 힘에 부칩니다. 어쩌면 두 마리 모두 안고 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땅, 남극의 봄날. 매일 차가운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시 남극입니다. 아델리 펭귄들이 사냥을 준비합니다. 깃털 사이의 공기방울을 제거해야 안전한 잠수가 가능합니다. 어미들은 더 자주, 더 멀리 원정 사냥을 떠나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훌쩍 자랐기 때문에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한 거죠.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갑니다. 주어진 시간 5개월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극 대륙은 포식자가 드물지만 바다는 다릅니다. 물범이 펭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머뭇거릴 수만은 없는 일. 한 녀석이 용기를 냅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녀석이 제물이 되었군요. 외델 물범이 펭귄을 잡아먹는 모습이 세계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시달리는 남극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펭귄도, 물범도, 크릴도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뚫고 무사히 귀환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쑥쑥 자라나는 새끼를 위해 바다에 다녀오는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뱃속 한가득 크릴과 물고기를 가득 채워 아랫배가 불룩합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벌써 몇 달째 잠도 못 자고 있지만 어미들은 지친 대색도 없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며 남극의 봄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끼가 부쩍 자랐습니다. 이젠 어미랑 덩치가 비슷해진 녀석도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미 품에서 벗어나 새끼들끼리 무리를 짓습니다. 이젠 도둑갈매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뭉쳐야 산다. 아직 털갈이를 못한 새끼들은 체온을 나누며 독립을 준비합니다. 몇몇 어른만 대표로 남겨두고 어미들은 사냥을 나갑니다. 크릴보다 영양소가 많은 물고기를 찾기 위해서죠. 남극의 1월은 빙판에 균열이 생기고 유빙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한여름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냥을 나가려던 어미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상치 않은 바람. 강력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새끼들은 바람에 취약합니다. 솜털만으로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온 바람이 경사면에 쌓인 얼음 알갱이들을 싣고 날아옵니다. 얼음 알갱이가 콜로니를 뒤덮지만 바람을 등진 채 뭉쳐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모든 걸 쓸어낼 기세로 강하게 몰아칩니다. 이곳은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낸 새끼들은 한층 성숙해졌고 바다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알을 깨고 나온 지 2달. 새끼는 날마다 빛깔을 달리하며 자라납니다. 독립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은 겨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곧 바다가 얼어붙기 시작할 겁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신호죠. 새끼 펭귄들이 바다로 나섰습니다. 처음은 늘 어려운 법이죠.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떠나야 하니까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미 펭귄들이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군요. 새끼들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바다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 이곳을 다시 찾을 겁니다. 남극은 이제 얼음으로 뒤덮이고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겠지요. 짧지만 강렬했던 봄날의 전투가 막을 내립니다. 아델리 펭귄이 떠난 자리,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황제 펭귄은 모두가 떠난 겨울 남극에 도착합니다. 아델리 펭귄 한 마리가 나가야 할 때를 놓쳤군요. 이제 남극은 황제 펭귄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23.5도) 기울기에 극적인 지배를 받는 것. 남극과 북극은 번갈아가며 얼고 녹기를 반복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 생명들의 삶은 이어집니다. (23.5) 지구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숫자입니다.